안녕하십니까. 도스 스케치입니다. 2022년 7월 2일 토요일 인턴 뉴스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폭염경보, 폭염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무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기스럽게 좀 더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무더운 날 일어날 수 있는 일사병에서 알아봤습니다. 제목은 폭염경보 주의로부터 건강을 지켜라. 폭염경보 더위로부터 건강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행정안전부가 2일 낮 12시에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해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하는데 전국의 40%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고 합니다. 행정부에 따르면 전국 178개 구역 중 164개 구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4일까지 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지속되는 곳이 82개소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이 지난해 7월 20일보다 18일이나 빨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사장, 야외 근로자, 논밭, 고령층 작업자,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폭염 3대 취약 분야 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정전 대비,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사이트 윈디인데, 윈디 보면은, 지금 눈에 띄는 게 태풍입니다. 이 태풍. 태풍이 지금 한반도 쪽으로 좀 다가와서 일본과 한국 사이, 바다 사이를 가로질러서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태풍이 하나 있는데, 이 태풍은 좀 차이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화면은 위성 날씨입니다. 위성으로 구름이 여기 태풍이 휘몰아치면서 구름이 점점 북상하면서 한국 쪽으로 다가오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기상대 화면인데 지금 빨간 게 표시된 게 온도 30도에서 40도 이상 오르면 온도를 이렇게 빨갛게 표시합니다. 그거보다 낮으면 30도, 20도는 좀 노란색 같고, 근데 한반도 전체는 아니지만 남한 대부분이 붉은색 같고, 북한도 반이상 붉은색, 30도에서 40도 등 뜨거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폭염특보인데 이렇게 청색 가까운 표시로 설치된 지역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폭염주의보. 요거는 태풍 4호 에어리가 남쪽 바다에서 거쳐서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는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뉴스인데 요번에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답니다. 다음 주 초에는 태풍이 올라오고 폭염특보를 보니까 제주도가 32, 강주가 33, 부산이 29, 울산이 33, 대구가 35, 황이 35, 강릉이 34, 서울이 31, 대전 33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짙은 빨간색, 여기에 폭염경보고 좀 엷은 색이 분홍색 같은 색이 폭염주의보입니다. 태풍 영향권 가능성에서 내용인데 2일 토요일날 9시에 위치가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3일날은 좀 더 올라오고 또 4일날 더 올라오고 5일날 제주도 지나가지고 부산 쪽 앞바다를 통해가지고 동해안 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서 미리 논밭이나 작물을 단단히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더운 여름철에 발생하는 질병인데 일사병과 열사병, 증상, 응급처치 요령에서 알아봤습니다.
YTN 뉴스인데, YTN 뉴스가 아니고 YTN에 나오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일사병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화면을 캡처했는데, 일사병이라는 거는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신체 온도가 37도에서 40도로 상승하면 발생한답니다. 그리고 일사병에는 수분 손실과 탈수, 과다한 땀 분비로 전해질이 불균형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물을 준비해가지고 물을 섭취해서 탈수, 우리는 일사병이 걸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일사병의 증상입니다. 일사병이 심해지면은 구토가 일어날 수 있고, 머리가 아프는 두통, 그리고 어지러움, 그리고 급작스러운 피로, 그리고 근육에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일사병 증상이랍니다. 그리고 도심에 사는 어린이나 노인,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발생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에 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사병 응급처치법인데, 먼저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먼저 이동시키고 옷을 느슨하게 하여 바람이 잘 통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하여 바르게 눕히고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해야 됩니다. 일사병에는 응급처치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시 119에 신고해가지고 전일검사, 수액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사병인데, 일사병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일사병 초기 때 제때 처치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열사병은 고온 환경에 노출되거나 더운 환경에서 육체 노동을 지속하다 보면 체온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신체 온도가 40도로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사병이 걸리기 전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서 열사병이 걸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됩니다. 열사병의 증상인데, 열사병이 심해지면 경련이 일어날 수 있고 의식이 일어나는 혼상태가 일어날 수 있고 선망, 그리고 사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열사병은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 의식 변화가 일어납니다. 땀이 나지 않는 경우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심부 체온이 40도인데 이건 감기나 독감, 폐렴 걸려서 열이 40도 이상 돼도 이런 비슷한 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사병 응급처치법입니다. 맨 옷을 벗긴 뒤 열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빨리 이동시켜서 서늘한 그늘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올이나 시트로 환자를 감싼 뒤에 찬물로 부어주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환자에게 향하게 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얼음물에 담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열사병 치료입니다. 냉각팬, 냉각담요, 위세척, 직정세척으로 심부 체온을 낮춘다고 합니다. 열사병에 동반한 증상으로서 저혈압, 부정맥, 혈액 응고장애, 심부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열사병이라 진되면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써내는 걸로 옮기고 몸을 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상으로서 열사병 동의를 받는데, 다시 정리하면 일사병과 열사병의 증상이 좀 다릅니다. 일사병은 체온이 40도 이하로 측정이 되고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측정이 됩니다. 일사병은 중추신경계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열사병은 의식변화, 경련, 중추신경계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사병은 땀이 많이 흘려 피부가 축축한데 열사병은 땀을 흘리지 않고 피부가 건조합니다. 요게 구분하는 중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사병, 열사병 예방법인데, 고온에 장시간 노출된 환경을 피할 것, 그 다음에 외출 시에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몸을 조이는 옷은 피할 것,
창이 넓은 모자를 사용하고 자외선 차단을 할 것. 작업 중에 수분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커피와 술을 피할 것. 더운 환경에서 작업할 경우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 시간을 가질 것. 폭염에 많은 땀을 흘리면 공파사에 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비교적 기온이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하는 게 좋고, 음주 상태로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잘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에 차내 아이들이나 기르는 개가 갇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사병, 열사병의 증상과 응급처치법을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